구독?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많이 상승한 포스코 컴텍 이야기예요. 올해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핫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분석 내용을 좀 만들어 봤어요. 포스코 컴텍 실적에 대한 적정 주가를 나타낸 거예요. 맨 위에서부터 이제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마지막이 순이익, 이렇게 만든 건데, 사실 뭐 매출의 성장성은 그다지 높지 않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증가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하고 비교했을 때 순이익에 대한 거 빼면 너무 괴리가 크고, 순이익 역시도 괴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포스코 ESM 합병 관련 내용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일반적인데, 내용을 좀 정확히 여러 가지를 따져서 보니까 포스코 ESM 합병 관련 물론 프리미엄도 있겠지만 포스코에 대한 뒷배경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의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사업을 하던 기업이 아니고 내화물과 라임 케미컬 부분이 상당량 되고, 현재도 음극재 관련한 부분은 8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의 매출에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에요. 실적의 한 5% 정도밖에 비율이 되지 않고, 사실 2차 전지 사업의 비중이 뭐 다른 타 2차 전지 기업보다는 상당히 낮은 게 사실이고, 내화물과 이제 케미컬 부분이 기존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2014, 15년도 굉장히 실적이 감소하고 16년도에도 사실 힘들었고, 그 부분이 올라오면서 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포스코 컴텍에 대한 전체적인 실적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은 사실상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요. 실적만 놓고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스코 캠텍과 포스코 ESM과 꼭 합병이 필요한 이유는 2차 전지에 대한 원리적인 구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한 50%에 대한 부분이 2차 전지의 소재에서 나와요. 그러면 소재 기업들이 2차 전지에 총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완성품까지 되는데 가운데 한 절반 정도는 소재에서 가져간다. 근데 사실상 2차 전지를 지금 삼성 SDI와 LG 화학이 주로 거의 생산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 SDI와 LG 화학의 하청 구조를 가진 소재 업체에서 한 절반 정도의 양을 갖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절반에서 비율을 보면 양극재 부분이 44%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극재는 10%밖에 안 돼요. 그럼 포스코 캠텍이 비록 우리나라의 음극재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엄청나게 생산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업종이 좀 몇 개 있긴 있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되는데, 일단 음극재 부분에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따지면 전체 2차 전지가 생산되는 데 있어서 음극재 부분은 5%밖에 차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양극재 부분은 22%인데 반해서 음극재 부분은 5%밖에 차지하지 않으니까 양극재 쪽으로 많은 기업들이 몰려가 있는 거고, 양극재 부분의 파이가 더 커요. 그래서 양극재 쪽으로 더 공급이 몰릴 수밖에 없고, 수요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니까. 포스코 캠텍 입장에서는 음극재를 주로 하는 포스코 캠텍뿐 아니라 ESM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더 큰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독립적인 성장은 아니고 이제 합병을 포함한 우회 성장을 노리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포스코의 전체적인 지배 구조인데, 이건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 포스코가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60%, 그리고 포스코 EMS 같은 경우는 75.3%. 올해 5월 달에 포스코 ESM의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포스코의 지분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피닉스 소재가 기존에 24.68% 갖고 있었는데 ESM의 지분이 10%로 줄게 됐고, 이 10%에 대한 장부상 금액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장부상 가치는 지금 1,8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캠텍이 4조 2천억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는데 차이가 거의 20배가 좀 넘게 나고 대략 계산하니까 21배가 나와요. 그럼 캠텍과 ESM에 대한 합병은 오히려 작년 기준에서 생각할 때 2017년 가치로 계산을 했을 때 ESM에 훨씬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배회사인 포스코 입장에서 보면 ESM과 포스코 캠텍을 합병시키면 ESM의 지분을 90% 들고 있고 캠텍의 지분을 60% 들고 있기 때문에 합병 이후에는 포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장부상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받고 있는 ESM 쪽에 지분이 높은 포스코가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5월 달에 지분마저 기존의 75% 정도에서 90%로 끌어올려놨어요. 합병이 되고 나면 진짜로 포스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게 되죠. 이제 시가총액과 장부상 가치로 봤을 때는 21배인데 매출로 보니까 캠텍과 ESM의 차이는 35배 차이가 나요. 35.8배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35배가 캠텍 쪽 매출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2017년까지 캠텍이 얼마나 저평가 받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포스코 입장에서는 ESM의 지분 가치를 최대한 올려놓고 그리고 합병을 통해서 캠텍과 합병을 하면 지주회사인 포스코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합병은 언젠가는 될 것 같고 근데 포스코 캠텍이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합병은 사실 포스코 캠텍이 시총을 낮게 평가받고 있을 때 합병하는 게 포스코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합병은 진행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양극재가 ESM 쪽에 있기 때문에 ESM을 상장시키고 싶을 거예요. 독립적인 상장보다 오히려 합병을 통한 상장이 포스코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포스코 캠텍의 주요 사업원인 내화물과 그다음에 라임케미칼 쪽을 보면 그러니까 상승으로 가동률이 65%까지 끌어올라져 있고 기존 물론 이제 라임케미칼 부분, 응급체가 포함된 라임케미칼 부분이 월등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내화물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라임케미컬 쪽에 높은 비중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생석회 관련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에요. 이 내화물과 생석회 쪽을 보면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뭐 경기가 물론 경기 순환에 따른 그리고 유가 변동에 따른 실적의 차이는 생기겠지만 항상 필요할 수밖에 없는 꼭 필수제 역할을 하는 그런 수익원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상 포스코 캠텍의 주가가 올라가는데 2차전지 소재인 음극재 부분보다 이 부분도 엄청나게 큰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내화물 쪽 그리고 라임케미칼 쪽 과거에는 거의 5대5였는데 라임케미칼 쪽이 점점 커지면서 현재는 6대4 정도까지 벌어진 상태고 향후에 음극재 부분이 계속 높아지면서 점점 커질 거예요. 비율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는 7대3, 8대2 쪽으로 벌어지겠죠. 대신에 내화물은 뭐 앞으로 사라질 그런 건 아니고 항상 일정 부분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라임케미칼 부분이 엄청나게 매출이 증가하는 거고 물론 포스코 캠텍의 전체적인 파이는 점점점 커질 걸로 예상하는 게 맞겠죠. 17년에 20이고 양극재 소재 기업 중에서 가장 큰 LNF 같은 경우가 6위,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7위.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거의 10배 차이에요, 매출 차이가. 포스코 ESM은 향후에 이제 합병 이후에 뭐 성장 포스코의 뒷배경으로 투자 때문에 기대감의 생성인 거지.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2017년 조회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LNF와 에코프로비엠을 따라잡기에는 괴리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양극재 시장에서는 EMS의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ESM과의 합병, 그리고 내화물과 라임케미컬 쪽의 실적의 상승, 그리고 앞으로 양극재 부분,
그리고 음극재 부분에 대한 성장성,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다 충분히 반영하는 상태의 주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도 또 가능하게 만들었던 배경이 토익주주가 21,342명, 보유 비율이 30.5%죠. 그만 여기서 한 대략적으로 외국인 비율 5% 정도 빼고, 장기 투자자 5%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유동 비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그러니까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모든 상황 정황이 다 맞아떨어져서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고 있는, 거기에다가 품절 주까지 돼버린 이런 상황이 온 거죠. 과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계속 거래량이 줄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유통 비율이 적고, 이제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주 주가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미 오를 만큼 프리미엄은 다 쳐주지 않았나.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주가에서 유지를 하면서 실제 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양극재하고 음극재의 생산량 증설, 그리고 실제 실적의 반영,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채 비율도 굉장히 낮고, 재무주 뭐 당연히 포스코 자회사니까 뭐 지금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사실상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런 거에 전혀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포스코의 2차전지의 철강에서 2차전지로 전환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캠텍의 향후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주가에서 레벨업이 되는 순간이 언제쯤인지 이거는 조금 예상하기 힘들다. 왜냐면 지금 프리미엄을 충분히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음극재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포스코 캠텍에 대한 내용이 워낙 많아서 여기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또 이후에 음극재 부분에 마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버 프로페시입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고 그냥 보면 서운해요. 오른쪽 하단에 빨간 구독 버튼 보이시죠? 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지금 꾹